병원에서도 자문을 구한다는 바로 그분, 임상영양학 박사 정민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20년째 연구하시면서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상담해 오신 분인데요. 특히 정민호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기름만 바꿨는데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 박사님이 오늘 알려주실 방법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마트에서 5,000원이면 충분하대요. 그런데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박사님이 직접 들려주실 이야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매일 쓰는 기름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서울대 연구진도 깜짝 놀란 항암 식재료의 정체,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민호 박사님 모시고 바로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임상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영양학 박사 정민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상담실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정희 씨였는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씨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해 드시는데 그때 쓰는 기름을 한 달 넘게 그대로 두고 계속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기름이 아까워서요. 한두 번 쓴다고 뭐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튀김 한 번 하고 남은 기름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쓰신 적 말이에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한두 번 더 쓴다고 큰일 나겠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흔한 식용유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키우는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번 사용한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72세 김영수 씨였는데요. 이분은 평생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튀김 요리를 주로 하셨는데 기름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제거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대요. 김영수 씨, 혹시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거나 오래된 기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 김영수 씨는 완전히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기름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근 보건당국 발표를 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정말 무서운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 특히 기름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쓰는 기름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쓰는 정제유가 왜 위험한지. 둘째, 어떤 기름을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셋째, 마트에서 단돈 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서울대 연구진도 놀란 항암 효과를 가진 식재료가 뭔지. 이 3가지를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기름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기름만 바꿨는데도 건강이 놀랍게 좋아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수치가 개선되고 무엇보다 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게 안 풀린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자주 생긴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 말이죠. 제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65세 여성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기력도 없어 보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먹는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 였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분은 정말 채소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챙겨 드시는데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요. 마트에서 제일 싼 걸로 사서 몇 달씩 쓰고 튀김할 때도 같은 기름을 서너 번씩 재사용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머니, 좋은 재료로 요리해도 나쁜 기름 쓰면 다 소용없습니다. 기름부터 바꿔보세요. 그 후로 석 달이 지나고 다시 오셨는데 정말 딴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기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기름 하나 바꾸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식재료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연구진들도 이 식재료의 효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니 하면서요. 그런데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5,000원이면 일주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 만난 환자 한 분이 생각나네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69세 이상철 씨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신 첫 마디가 선생님, 저는 평생 올리브유만 썼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였어요. 알고 보니 이상철 씨는 올리브유를 튀김에도 쓰고 볶음에도 쓰고 심지어 전 부칠 때도 펄펄 끓을 정도로 뜨겁게 해서 쓰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죠. 아버님, 올리브유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가열하면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나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싼 기름이니까 좋겠지. 올리브유니까 무조건 건강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각 기름마다 적절한 용도가 있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정제유의 제조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그 투명한 기름 있잖아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기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먼저 원료를 엄청난 고온과 압력으로 짜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핵산이라는 화학물질로 기름을 뽑아내요. 그 다음엔 표백하고 탈취하고 온갖 화학 처리를 거쩐다. 이 과정에서 기름에 있던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오히려 트랜스지방이나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경상도에서 오신 71세 박영희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늘 대용량 정제유를 사서 쓰셨대요. 싸니까 많이 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피부에 검은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관에 염증이 심하고 간 수치도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나요? 혈관이 많이 손상되어 있네요. 박영희 씨는 그때부터 제 상담을 받으면서 기름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정제유는 다 버리고 압착 방식으로 짠 기름만 쓰기 시작했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관 염증도 현저히 줄었대요. 무엇보다 그 검은 반점들이 점점 옅어지더니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희 씨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막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지방이에요. 우리가 먹는 기름이 그대로 세포막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좋은 기름을 먹으면 건강한 세포막이 만들어지고 나쁜 기름을 먹으면 약한 세포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암세포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은 오메가 6 지방산은 너무 많이 먹고 오메가 3 지방산은 부족해요. 이 균형이 깨지면 몸속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철수 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회사 중역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셨대요. 특히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 음식을 거의 매일 드셨죠. 그러다가 정기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대로 가다간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김철수 씨가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오메가 6 지방산과 오메가 3 지방산의 비율이 무려 20대 1이었어요. 정상은 4대 1 정도거든요. 제가 김철수 씨한테 말씀드렸죠. 아버님, 지금 몸속이 염증 덩어리예요. 당장 기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튀김은 끊으시고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드세요.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시고요. 김철수 씨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씩 드시고 고등어나 삼치를 자주 드셨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용종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크기가 줄어들었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약속드린 그 놀라운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토마토예요. 네, 맞아요. 그 흔한 토마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을 때 더 좋다는 거 아세요? 빨간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연구할 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세포의 성장을 무려 70%나 억제했어요. 연구진들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놀라워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토마토를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오신 73세 정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재발이 무서워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토마토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토마토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파스타나 밥에 비벼 드시라고요. 정순자 씨는 정말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매일 토마토 2~3개씩 여러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셨죠. 1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안정되었고 재발 징후가 전혀 없다고요. 정순자 씨는 지금도 토마토를 빼놓지 않고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토마토는 정말 저렴해요. 마트에서 한 봉지에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의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 건강검진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년 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국가 검진은 기본적인 것만 봐요. 위내시경, 간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정도죠. 그런데 췌장암이나 초기 대장암, 난소암 같은 건 이런 기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서울에 사시는 66세 이영희 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매년 국가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는데 늘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복부 초음파를 추가로 권했더니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검진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또 검사를 받냐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권유해서 받으셨는데 췌장에 작은 낭종이 발견됐어요. 아직 암은 아니었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죠. 이영희 씨는 그때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셨어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기름 하나,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전주에서 올라오신 70세 한명수 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형도 암으로 고생하다 갔어요. 저도 그런 운명인가 봐요. 저는 한명수 씨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어요. 정제유는 당장 버리고 앞차기로 바꾸세요. 토마토는 매일 2개씩 꼭 드세요. 기름 재사용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한명수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셨죠. 그런데 1달, 2달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기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6개월 후에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도 개선됐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으셨대요. 한명수 씨는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실 때마다 그러세요.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집에 있는 정제유 확인해 보세요.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투명하게 정제된 기름이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압착 방식으로 짠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 꼭 사세요. 비싸지 않아요. 한 봉지에 5,000원이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 좋아요. 파스타 소스 만들어 드셔도 좋고 계란 스크램블 할 때 넣어도 좋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맛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만난 68세 김순옥 씨는 토마토를 정말 창의적으로 드시더라고요. 아침엔 토마토 주스로, 점심엔 샐러드에 넣어서, 저녁엔 구워서 반찬으로 드신대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엔 토마토 맛이 싫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김순옥 씨는 1년 전에 유방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었어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그때부터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는데 최근 검사에서 그 혹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오히려 작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기름 사용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튀김이나 부침 요리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아보카도유를 쓰세요. 무침이나 샐러드에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좋아요. 올리브유는 낮은 온도에서 볶을 때만 쓰시고요. 그리고 절대 기름 재사용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비싼 건강 보조식품 살 돈으로 좋은 기름 사고 토마토 사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오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미리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좋은 습관을 쌓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대전에서 오신 72세 박재호 씨 이야기도 들려드려야겠네요.
이분은 형과 동생을 모두 암으로 잃으셨어요.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간절하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박재호 씨께 딱 3가지만 지키라고 했어요. 첫째, 정제유 쓰지 마세요. 둘째, 토마토 매일 드세요. 셋째, 1년에 한 번은 정밀 검진 받으세요. 박재호 씨는 이 3가지를 철저히 지키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74세가 되신 박재호 씨는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대요. 검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 검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추가 검사 꼭 받으세요. 특히 대장 내시경은 50대부터는 3년에 한 번, 60대부터는 2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해요. 복부 초음파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시고요.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비 몇십만 원 아끼다가 나중에 암 치료비로 몇천만 원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리미리 검사해서 예방하는 게 나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말기 암 환자가 완치된 사례도 봤고, 의사가 포기한 환자가 회복된 경우도 봤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장 볼 때 토마토 한 봉지 사세요. 집에 있는 정제유 확인해보고 다음번엔 앞차기로 바꾸세요. 기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깝다고요. 병원비가 더 아까워요.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게 더 아까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좋은 기름 쓰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이 돼요. 반대로 나쁜 기름 쓰고 나쁜 음식 먹으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길만 알려드릴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수백 명의 환자들이 증명해 줬으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정제유는 피하고 앞차규를 쓰세요. 토마토는 매일 드세요. 기름 재사용은 절대 금물이에요. 그리고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암 발병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건강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예요. 기름 하나 바꾸고 토마토 하나 더 먹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믿고 시작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민호 박사님 말씀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주변 분들이 모르는 귀한 정보를 아시게 된 거예요. 마트 가서 기름 고를 때, 토마토 살 때, 이제는 남들과 다르게 똑똑하게 고르실 수 있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혼자만 아시면 아깝잖아요. 가족들한테, 친구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특히 아직도 기름 재사용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그분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 될 거예요. 저희 채널은 매주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진짜 정보만 가져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그런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